석고보드 이제 마감재를 이제 각재를 시공할 때의 규격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그 규격대로 한번 가벽을 세워보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기존에 있는 이렇게 벽체가 이렇게 있고요. 이 벽체에다가 각재로 상을 잡을 거예요. 30에 30짜리 각재는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송각재, 근데 소송각재라고 잘 얘기하지 않고 다루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다루기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이게 일본어냐 아니면 뭐 다른 언어냐에 대한 그런 여부가 아니라 소송각재라는 말을 좀 줄여서 다루기라고 흔히들 표현하기 때문에 다루기라고 얘기하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에 대한 그 순서에 대한 부분들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단에 이제 다루기를 시공하고 상단 그리고 측면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이제 측면에 이제 뭐 각재를 받고 이제 우측에, 그러니까 우측에 오른쪽 면에도 이렇게 합판을 대서 측면 석고보드의 이 뭐 여유 부분을 뺀 나머지에다가 이렇게 합판을 시공을 하고 측면에다가 이렇게 각재를 대고 옆구리 마감을 진행을 했어요. 이렇게 스타트를 이쪽부터 잡아서 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한번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각재 세우고 하나, 이렇게 각재를 세운 다음에 보강목을 받고 석고보드를 자 이렇게 시공을 해서 원피 마감이 되었어요. 근데 단순하게 이렇게만 시공되는 과정만 보여준다 그러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게 뭐냐면 내가 이거를 진짜 시공을 어떻게 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는 거라 보시면 돼요. 자, 다시 반대로 바닥을 보시면 저번 시간에 저희가 지금 보시면 목 작업을 해서 기존에 있는 각재를 요 먹선에 맞추어서 이렇게 시공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시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이 바닥에다가 이제 먹선을 잡은 상태에서 각재를 하나를 시공을 하잖아요. 이렇게 각재를 하나를 시공을 하면 이 상태에 대한 부분을 먼저 아래하고 위에다가 먹선을 잡아가지고 측면까지 다 기본적으로 목공으로 시공을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프레임을 잡고 나면, 자, 측면까지 제가 잡아 볼게요. 자, 이렇게 잡고 나면 이후에 작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보시면 지금 바닥에 다루기를 박은 다음에 총을 쏘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난방이 깔려 있고요, 엑셀 배관이 깔려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수도배관이라는 이런 관들이 지나가요. 그런데 보통 이게 벽에 가까운 면에다가 배관이 지나다니고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습관적으로 바닥에다가 못을 박는 작업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바닥을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총으로 이 못을 박았다가는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지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뭐 배관을 뚫어가지고 물이 샌다든지 이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목공 작업할 때 그랬나 보다 하고 하는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수 팀원들에게 아니면 제가 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벽체에다가 고정을 시킬 수 있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돼요. 물론 좀 번거롭죠. 그냥 바로 바닥에다가 총을 쏘면 되고, 여기에 뭐 배관이 지나가겠어, 수도 배관이 지나가겠어 이렇게 하지만 어떤 집은요, 이 배관이 이쪽으로 관통을 해가지고 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집의 특성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다 각재를 고정을 시킬 때에는 벽을 좀 구축을 해가지고 고정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바닥에다 그냥 박을 수는 없고 실리콘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글루건 같은 걸로 해서 1차적으로 고정을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벽에다 이렇게 고정목을 시공을 해가지고 벽체랑 이렇게 고정을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됐으면 이제 측면까지 했으면, 자, 이제 오른쪽 측면에 보시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석고보드가 이 기존에 있는 벽이랑 석고보드랑 1대1로 돼서 석고보드가 어떤 뭐 돌출 마감이 있는 게 아니라 도배 마감으로 끝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시공을 하느냐, 물론 여기다 각재를 바로 시공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앞에 석고 마감을 할 때 각재가 더 튀어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50mm이기 때문에 이 각재가 30mm잖아요. 그러니까 더하면 60mm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더블로 친다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덧붙여서 시공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방법일 때는 바로 합판이나 MDF 같은 거를 이렇게 붙여요. 자, 보시면 합판을 이렇게 한 장을 시공을 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 부분에 9mm를 띈 상태에서 이렇게 합판을 시공해주고 여기 앞선에는 이 앞에는 각재를 시공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기준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를 일단은 클라이언트한테 질문을 해야 돼요. 이 콘크리트 벽이 수직이 잘 맞으면 그대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 레이저를 바닥에다 놓고 수직을 봤더니 벽이 눕거나 아니면 벽이 좀 수직이랑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클라이언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벽이 수직을 맞춰보니까 안 맞는데 도배 마감을 하기 때문에 수직을 생긴 대로 가느냐, 아니면은 레이저 레벨을 다시 맞춰가지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똑바로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그냥 도배 생긴 대로 가주세요 하면은 여기는 약간 수직이 안 맞더라도 도배 마감은 턱이 없이 깔끔하게 마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공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중요한 건 이 MDF라든지 이런 마감판이, 옆구리에 마감판이 붙는 두께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여기는 석고보드로 되지 않고 MDF로 마감을 하거나 합판을 마감을 하기 때문에 그 마감재의 두께만큼 이 공간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합판을 시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다 보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석고보드 원피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옆구리의 마감을 석고보드 한 장이 들어가는 9.5mm만큼 더 돌출을 시키면 되겠죠. 돌출을 시키고 고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지금 보시면 이쪽에 합판이 있는 이 부분에다가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측면도 마감이 이렇게 고정이 됐겠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루기를 다 세워야 되겠죠. 근데 통상적으로 다루기를 세울 때 쉽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줄자로 여기 사이즈를 재가지고 만약에 2240이 나오면 이걸 하나씩 가지고 와가지고 시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뭔 소리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300상으로 걸리는 다루기의 개수만큼을 미리 다 잘라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 높이하고 여기 높이하고 안 맞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요? 네, 맞아요. 이렇게 딱 정확하게 잘라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가 2240이라 그러면 2240을 조금 저기 하니까 2238이라는 이렇게 자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굳이 자르실 필요가 없는 게 이 사이즈에 대해서 자를 때 내가 한꺼번에 시공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균치를 내가지고 다 일정하게 잘라가지고 자, 개수가 몇 개가 필요하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개. 그러면 평균치를 봤을 때 여기에서 13개에 대한 각재를 미리 잘라가지고 세워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발판을 놓고 이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일률적으로 쭉 가면서 한꺼번에 다 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바닥은 고정이 안 되어 있겠죠. 고정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을 잡아줘 가면서 시공을 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아래, 위, 그리고 좌우가 다 마감이 된 상태에서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이제 먹선 작업을 해야 돼요. 먹선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여기가 기준을 잡았을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300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센터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각재를 내가 세웠을 때는 이 양쪽의 사이즈를 감안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줄자로 막 여기 300, 600, 900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일이 능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뭘 쓰냐면 이렇게 조깃대라는 걸 써요. 조깃대라는 게 뭐냐면 이 조깃대는 900의 가운데 상을 450으로 잡으면 450상이 되고요. 보시면 여기 사이즈가 이제 900짜리 이제 각재를 이렇게 조깃대로 만들었고요. 그러면 300상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300을 체크를 하면 각재 900짜리 각재를 잘라서 이런 식으로 조깃대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0이니까 다루기가 30이잖아요. 그러니까 앞뒤로 15mm씩 체크를 해서 이걸 가지고 각재에다가 마킹을 하는 거죠. 자, 요렇게 위아래에 시공됐으면 요렇게 기준을 잡아 가지고 요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체크를 해서 이렇게 사이즈를 체크했으면 또 여기다가 또 체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해서 계속 위아래까지 다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좋냐면 일단 줄자로 재지 않아도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게 되면 마킹이 정확해요. 자, 이렇게 조깃대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마킹을 해가지고 하고 자, 이렇게 마킹이 다 끝났으면 이제 레이저로 자, 이제 위쪽에도 이제 마킹을 해야 되잖아요. 마킹을 해야 되니까 레이저로
첫 번째 시작하는 이 부분에다가 시작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게 지금 일자로 수직이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조깃대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끝에다 놓고 체크를 해 나가면서 마킹을 끝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수직이 세워지는 다루기에 대한 마킹이 끝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각재는 아까 전에 제가 13개가 필요하다 그랬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안전발판을 밟고 올라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13개. 아니면 바닥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셋. 이렇게 체크해 가지고 13개의 다루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다루기를 준비했으면 13개를 한꺼번에 잘라놨죠. 아까 전에 뭐랬죠? 제가 이 기준에서 위아래 기준에서 한 10mm 정도 짧게 자르라 그랬잖아요. 10mm 정도를 짧게 절단을 해서 세워놓으면은 그걸 일률적으로 똑같이 요 위쪽에다가 먼저 박는 거예요. 그래서 박아서 어떻게 박느냐면은 이렇게 위에 제가 체크를 했죠. 여기가 가운데 센터인 거고요. 이 앞쪽으로 15mm를 띄워가지고 시공을 하게 되면 이런 기준이 나오는 거죠. 이 각재를 달 때는 여기 체크되어 있는 여기에다가 기준을 잡아가지고 시공을 타카로 고정을 하는 거예요. 뭐 T50이든지 아니면 뭐 F50이든지 간에 여기다가 측면에다가 이제 다루기로 이제 고정을 시키고 쭉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쭉 이렇게 나가면 아래는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 위에만 고정되어 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이런 식으로 다 각재를 붙이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럼 여기는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겠죠. 그럴 때 어떤 걸 쓰느냐면 여기에 각재를 이제 여기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부분을 어떻게 고정을 시키냐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재단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토막이 남아요. 토막이 남는 거를 여기다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거죠. 여기에 체크되어 있는 이 토막의 스타트가 여기 있겠죠. 이렇게 토막에다가 먼저 토막에다 이렇게 박고 각재를 여기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떠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한 10mm 정도 떠 있겠죠. 이렇게 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직도 맞고 내가 작업 속도라든지 이런 능률이 굉장히 많이 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나씩 고정을 시켜서 이렇게 각재 남은 걸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 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지금 보면은 내가 벽에다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틈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반대로 하면 돼요. 이거를 여기다가 반대로 이렇게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고정에 대한 부분들은 다 해소가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각재를 다 시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고정이 안 돼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지금 고정을 시켜줘요. 근데 보기에도 좋은 게 먹기도 좋다고 이 라인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센터에 먹을 튀겨서 그쪽에다 각재를 세워주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상을 보강하는 이 보강목은 깊이에 따라 어느 정도를 떨어뜨려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보강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기는 지금 벽체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벽체를 고정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각재가 벽에 붙어 있는 보강목보다 이거하고 거의 맞닿아 있죠. 그렇게 되면 여기다 T50인지 아니면 F50을 쌓아가지고 고정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기준 자체가 더 좋아질 수 있겠죠. 이 기준을 지킬 때 수직으로 이렇게 레이저를 보고 여기에 있는 기둥을 먼저 보강목을 고정을 시켜주면 되겠죠. 보강목을 고정을 시켜줄 때는 물론 조깃대를 써도 돼요. 근데 이 정도 양이 얼마 없다고 하면은 레이저를 한 번씩 봐가면서 보강목을 이렇게 하나씩 작업을 해주고 그러면은 측면은 왔다 갔다 하지 않게 고정이 되는데 이 앞뒤로 움직일 거잖아요. 벽 쪽으로. 이럴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작업을 고정시킬 때는 측면에 레이저를 이렇게 세워두고 측면을 레이저를 쏜 다음에 고정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똑같이 조깃대라는 걸 만들어요. 그걸 뭐냐면 이렇게 조깃대를 만들어 가지고 앞뒤에 대한 간격은 이렇게 벽에 붙여서 이 라인에 수직을 맞춰서 고정을 시킬 수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현장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좌우 그리고 위아래 그리고 앞뒤로 되어 있는 수직 수평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반복 작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깃대를 활용해 가지고 시공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좌우를 고정시켜주는 보강목을 하고, 앞뒤로 하는 건 이렇게 조깃대를 만든 걸 이렇게 붙여서 이 측면에 대한 부분들을 유격을 여기에 맞춰 가지고 당겨서 보강목에다 고정을 시켜주면 이 틀은, 전체적인 틀은 다 마감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후 작업은 어떤 게 있냐면, 다시 정리하자면 아래, 위, 좌우를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먹선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해서 이런 조깃대로 상이 걸리는 부분에 체크를 한 다음에 한꺼번에 각재를 위 높이를 평균을 낸 다음에 위를 다 13개를 다 고정시키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이 부분들은 이렇게 조각을 이런 식으로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면은 끝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레이저 레벨을 수직을 봐서 얘의 끝에와 얘 끝에에 대한 수직을 봐서 여기에 있는 보강목을 고정을 시켜주면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앞뒤로 흔들리는 이 부분은 이렇게 조깃대로 대서 당겨서 시공을 하면은 이렇게 구조에 대한 각재 틀이 잡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고보드를 원피를 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원피를 칠 때는, 석고보드는 보통 투피를 칠 때는 아래에서 시공을 하고 위로 시공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래에 먼저 시공하고 위에다 쪽을 넣어요. 그런 다음에 투피 칠 때 원장을 위로 붙이게 되면은 천장과 석고보드의 틈이 전혀 없이 되는 몰딩의 마감이 깨끗해지겠죠. 근데 원피를 칠 때는 위에다가 석고보드를 먼저 붙이고요, 이렇게 아래에다가 쪽을 넣는다 보시면 돼요. 그래야지만 천장 마감도 깨끗하게 떨어질 거고요. 바닥에 있는 조금 뜬다고 하더라도 걸레바지나 이런 별도의 마감재가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가려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는 300상을 걸고 이제 석고보드로 마감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석고보드 치고, 이제 치고 이런 식으로 벽체를 마감하면 도배가 가능한 가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 가벽 작업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석고보드를 작업하기 전에 필요했던 전기 작업을 먼저 끝낸 다음에 석고보드를 이제 완성을 해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전선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 콘센트라든지 아니면 여기 전기 작업을 해서 여기 시계라든지 이런 라인들을 미리 뽑아 놓는 그런 작업이 병행이 된다 보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모습은 이렇게 마감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 가벽을 작업하는 이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건 한 번 보고 이해하시면 정말 재능이 있으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그게 당연한 거니까 그려가면서 체크를 하시면 좋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조깃대예요. 단순히 반복이 되는 이 작업들은 이런 식으로 공간과 공간을 구별해주는 이 체크할 수 있는 조깃대와 수직과 수평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조깃대들이 상당히 목공사 할 때는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시공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 일의 능률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단순하게 이거 없이 그냥 줄자로만 시공을 하게 되면 분명한 거는 착오에 의해 가지고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체크한 게 몇인지, 사이즈가 몇인지 이런 것 때문에 틀리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그 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오류 없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금 이렇게 도배를 시공하기 위한 가벽을 작업을 진행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확장이 들어갈 때, 작은 방 확장 공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모르시면 좀 반복적으로 보시면 아마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구조에서 재료에 따라 가지고 칼을 구별해서 쓰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CT 이런 탁칼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석고벽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또 사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합판이라든지 목재 있을 때는 F30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도구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정리해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